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안부서팀 팀장 김미희입니다. 오늘 저는 사이버 스트레이 헌팅 그리고 이제 이 위험 헌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올해 부스를 돌아다 보니까 위험 헌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스는 크게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글루 시큐리티에서는 위험 헌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위험 헌팅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위험 헌팅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위험 헌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보안관제 솔루션 또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이랑요, 저희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침해사고 대응 R&R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포커싱을 가지고 위험 헌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험 헌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잠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글루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올해의 보안 위협에 대한 전망과 이 보안 위협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보안 기술과 방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여기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와 악성 코드가 점차 발전하고 학습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이 학습하는 공격자와 악성 코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위험 헌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격자에 대한 부분과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런 공격자와 악성 코드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이버 킬체인이라든가 어댑티브 러닝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보안 솔루션 또는 대응 방식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악성 코드나 공격 형태가 요새 국가적 단위 또는 테러리즘 형태의 공격 형태로 바뀌면서 악성 코드나 공격자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패치로 업데이트를 하는 패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취약점과 악성 코드를 통해서 공격이 발생을 하면서 이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했냐, 공격자와 악성 코드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응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공격자도 발전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 대응하는 보안 장비의 탐지 방식을 우회하고 시그니처를 우회하는 방식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마치 사람처럼 자동화된 공격으로 어댑티브 러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새로 나온 개념이 바로 위협 헌팅이라는 개념입니다. 위협 헌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반복적인 과정을 걸쳐서 위협을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위협 헌팅이라는 이 용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지금 여기 이 단어입니다. 액티빌리티하고 인터랙티브하다. 이 친구들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위협 헌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안 관제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유스케이스 한 가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레임워크는 저희 이글루 시큐리티에서만 가지고 있는 보안 관제 방법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안 관제 방법론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웹로그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여러 장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이 정보들을 모니터링, 흔히 말하는 SIEM 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 또는 인사이던스 리스폰스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이 보안 관제나 또는 이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이 보안 관제 요원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다 모든 제품들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보안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 보안 관제, 결국에는 이런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냐? 대부분의 보안 관제 요원이나 이런 솔루션들은 알려진 공격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서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요원이 아무리 24시간 365일 야간 근무를 하고 근무 체계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계처럼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놓치는 위협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위협 헌팅입니다. 위협 헌팅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냐?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예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라는 위협 요인에 대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탐지를 하고 계신가요? EDR 제품이라든가 안티바이러스 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군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해시값이나 블랙 IP 같은 IOC 정보들을 통해서 이 정보의 이 악성 코드에 대한 이 시그니처를 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시값이나 IP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친구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1바이트만 바뀌어도 해시값은 무조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코드 하나만 바뀌어도 이 악성 코드는 전혀 다른 악성 코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응하는 쪽에서 착안한 게 바로 이 헌팅이라는 개념인데, 이 친구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IOC 정보 같은 것을 참조를 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워드 파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워드 파일이 실행을 하면서 별도의 파일을 드롭하게 됩니다. 이 드롭을 하는데 드롭한 파일들은 파워쉘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파일들을 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협 헌팅이라는 것은 IOC 정보에 대한 정보를 특징을 짓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파일을 돌리고 파워쉘을 내리는 이런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하는 악성 행위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얘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을 해보신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도우에서 보통 계정 탈취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미미카즈라는 도구입니다. 저는 두 가지 형태의 미미카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위쪽에 보시는 미미카즈는 EXE, CM 파일 형태의 미미카즈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미미카즈는 파워쉘 형태로 구동하는 미미카즈입니다. 분명 미미카즈라는 도구가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원하는 동작은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도구는 이름 그대로 윈도우의 계정을 탈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기존의 IOC 정보를 가지고 이런 미미카즈를 탐지하는 방법으로는 이 친구가 조금만 내용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EXE 파일에서 파워쉘 기반으로 동작 환경을 바꾼다면 전혀 다른 도구가 되겠죠. 왜냐? 해시값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근데 위협 헌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됩니다. 맨 먼저 EXE 형태의 미미카즈를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미미카즈를 처음에 한번 실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파워쉘 기반의 미미카즈를 실행을 합니다. 저는 지금 뭘 했죠? EXE 파일의 미미카즈와 파워쉘 형태의 미미카즈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두 개의 구현 언어는 전혀 다른 구현 언어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저는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 지금 왼쪽에 있는 미미카즈가 모든 실행 파일이나 파워쉘 코드가 결국엔 동작을 하려면 뭘 사용을 해야 되죠? API, 결국 DLL 파일을 호출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메모리상의 어떤 때는 이런 동일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DLL 파일을 결국에는 로드한다라는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저는
EXE 파일의 미미카즈를 실행한 결과와 파워쉘 기반의 미미카즈를 실행한 결과에 실제 이게 실행을 할 때 바이너리 메모리상에서 어떤 메모리 DLL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 공통점을 찾게 되면 어찌 보면 해시값을 하게 되면 해시값이 두 개가 이 실행 파일들을 탐지를 하려면 두 개의 해시값이 필요한데, 이런 동작 기반으로 메모리에 올라오는 DLL을 비교를 하게 되면 미미카즈라는 이름의 동작을 하는 또는 이런 기능을 하는 다른 도구 또는 그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그런 프로그램이 발생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 동일한 탐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협 헌팅의 시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에 대해서 사전에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도출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해시값, IP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동작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을 공통점을 다른 관점으로 좀 찾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 헌팅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냐? 바로 인사이던스 리스폰스, 보통 침해 사고 탐지 및 대응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해 사고 대응이라는 분야를 좀 살펴보면 지금 같은 프로세스로 보통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침해 사고를 인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안 관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람이 뜨고 이벤트가 떠서 이걸 상세 분석하는 과정에서 침해 사고의 2차적인 상세 분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보안과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요새 가장 많은, 지금 여러 부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트레드 인텔리전스, 이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통해서 위협을 인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사이던스 리스폰스도 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위협 헌팅을 통해서도 이런 위협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관제 업무를 하면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발생된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다시 저쪽에 인풋 값에 다시 집어넣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계열사가 10개의 계열사가 있고 한 곳에서 침해 사고를 당했고 이런 인사이던스 리스폰스를 통해서 발견된 위협 헌팅에 대한 결과물을 다른 계열사에 적용을 하면 다른 계열사에서는 이미 발현되지 않은 취약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유스 케이스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스 케이스는 워드프레스에 있는 플러그인 기능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위쪽에 있는 CV에 대한 이름은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 이 CV의 이름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거를 제가 명명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걸 어떻게 위협 헌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취약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 것은, 이 비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왼쪽에 있는 취약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취약점이 어떤 것이냐면 특정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에디팅을 할 수 있거나 딜리트를 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특정 파일의 삭제나 수정이 가능한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다른 파라미터의 값, 이 다른 버전의 값에서 저거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의 값을 변조를 해봤더니 동일하게 수정과 삭제가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이 됐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던스 리스폰스 과정에서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런 취약점을 공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파라미터를 바꾸게 되면 파일 내용을 수정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 역시 저희 팀에서 발견한 위협 헌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취약점 중에 하나고요. 이 취약점이 발현이 되려면 이 조건이 조금 만족이 돼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어떤 거냐? 특정 웹아스 버전에서 이 PHP 4점대의 버전을 맞추게 되면 어떤 익스플로잇이 발생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버전이 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버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취약점으로 저는 웹쉘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파일 업로드라는 것을 통해서 웹쉘을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이 업로드를 할 때 대부분의 웹쉘 탐지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노력을 우회하기 위해서 저는 PNG 파일의 파일 시그니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안에 웹쉘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을 하냐, 이 웹쉘 파일을 당연히 올려야겠죠. 근데 저는 PNG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그대로 업로드를 시도를 합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웹쉘 파일, 이 PNG라고 되어 있는 이 확장자를 그대로 아마 실행을 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실 겁니다. 아무런 웹쉘이 실행되지 않겠죠. 그러나 저희가 발견한 이 위협 헌팅 과정으로 발견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 웹쉘을 실행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러시.php라는 확장자, 파일명을 바꾼 것도 아니고요, 파일 확장자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곳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확장자를 해석하는 부분만 PHP로 바꿔주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보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쉘이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실제 저희가 보안분석팀을 운영을 하면서 인사이던스 리스폰스 과정에서 위협 헌팅이라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수행을 하고 그걸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유스케이스를 저희가 도출해냈습니다.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왜 이런 취약점이 발생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찾게 됐고요. 아래쪽은 저희가 찾아낸 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유사한 취약점이 이미 엔진엑스라는 곳에서 발현이 돼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와스에 대해서 바이너리까지 사실 볼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었던 개념 코드에 대해서는 엔진엑스에서도 저런 식으로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와스 버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PHP 코드가 실행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냈었고요. 저희는 해당 취약점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스케이스들을 통해서 저희는 위협 헌팅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활동은 지금 이 그림 장표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위협 헌팅,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라는 것에 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정보라든가 또는 시스템 정보라든가 이벤트 정보라든가 웹로그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통해서 이벤트들을 수집을 하는 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스 굉장히 많은 곳에서 EDR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해 소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제품이 발현된 것 역시 결국에는 이런 위협을 사전에 탐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요새 가장 핫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이 위협들을 실제 다른 국가, 다른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사전 정보를 통해서 위협을 머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안관제, 서트, 위협 헌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헌팅에 대한 부분, 사전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해서 탐지하고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 위협 헌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행위에 대해서 미리 탐지를 하거나 여기 보이는 위협에 대해서 탐지하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위협 헌팅을 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아마 이 많은 부스에서 위협 헌팅에 대한 솔루션이 한 군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에서 한 군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부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부스 중에서 위협 헌팅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업체,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위협 헌팅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가시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심 제품이라든가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위협 헌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꼽게 되면 위협 헌팅을 하기 위한 관제 요원, 그리고 서트 요원, 이런 익스플로이트를 찾아낼 수 있는 이 헌트 요원에 대한 인력적인 베이스가 바탕이 돼야만 위협 헌팅이라는 것이 발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헌팅을 통해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위협 헌팅은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가시화를 통해서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내부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는 과정을 원하는 것이고요. 공격자가 어떤 형태의 TTP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 예측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적정한 보안 수준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제가 생각한 위협 헌팅과 보안분석팀, 이글루 시큐리티 보안분석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헌팅 업무에 대한 그 결과물의 유스케이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비스 사업본부 보안분석팀의 김미희 과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